안녕하세요. 로고스 논술구스 아카데미 강사 김우일입니다. 오늘 치러진 그 한양대 1차 모의 논술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한양대는 이제 오늘 3월 15일 1차 모의 논술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이제 문제를 출제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예고를 함과 동시에 앞으로 2차, 3차를 통해서 학생들의 어떤 그 적응력이라든가 앞으로 어떻게 출제를 해서 난이도를 맞출 것인가 거기에 대한 어떤 탐색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2차까지만 치렀던 것에 비해서 3차까지 모의 논술을 치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모의 논술을 통해서 한양대 논술을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3월달 초인 오늘 본 모의 논술을 통해서 한양대가 앞으로 어떻게 논술을 이제 학생들한테 요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으므로 반대로 이제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그 수능 최저 등급을 이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이제 수능 점수 때문에 실제로 시험장에 가지 못했던 학생들이 이제 많이 마음이 아파했고 논술 준비를 많이 했지만 단지 이제 수능에서 등급을 못 맞춰서 시험을 보지 못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러한 어떤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게끔 그러니까 정말 논술로만 그러니까 승부를 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한양대가 이제 굉장히 많은 어떤 그 모험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논술을 통해서 훌륭한 학생을 뽑을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 학교의 어떤 오래된 어떤 그 자료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의 논술은 이제 어떻게 출제하는지 봄으로써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장 기본적인 변화는 분량 면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문 논술 경우에는 1,400자 이 경우였는데 이제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이제 1,000자로 나온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시간도 120분에서 이제 75분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120분 동안에 이제 1,400자 쓰는 것은 별로 이렇게 부담이 되지 않았어요. 충분히 이제 1,400자 정도는 120분 동안 쓸 수 있었지만 과연 학생들이 75분 동안에 1,000자를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 안에 굉장히 많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요구사항을 다 들어주면서 그 분량을 완성해야 된다는 어떤 나름대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래서 문항수는 분명히 줄었습니다. 이 문항에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600자, 800자. 사실은 그 전에 700자, 700자에서 두 개의 문항이 나눌 때도 1,400자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 원칙이 유지됐는데 올해 들어서는 이제 1문항으로 줄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번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변화됐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기출문제 인문 5전반인데요. 그 가의 아이와 어른 사이의 문제사항과 나의 거대 어른과 그 다음에 신생 온라인 매체 사용자 사이 문제사항을 각각 설명하고 그에 대해 가와 나에 나타난 대응 방식 차이를 기술하시오. 그래서 600자로서 40점이 배정됐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자료의 설문조사 결과를 간략히 분석한 후 자신과 자신의 부모 사이에 일어났던 어떤 유사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나의 가디언과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의 각각의 대응 방식을 참조하여 그에 대한 국법 방안을 제시하시오. 이렇게 해서 800자로서 60점이 배정됐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제시문에 대한 이해력을 이제 측정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논리력이라든가 창의력을 이제 묻는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실제적으로 이제 분량 면에서 800자 정도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큰 부담이 되지 않은 그런 문제였고 만약에 내가 1번 문제를 좀 많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이제 2번 문제 푸는 데서는 물론 이제 나라는 제시문이 이제 참조되겠지만 이제 자신만의 어떤 그 자신의 답안을 쓸 수 있게끔 분리가 돼서 그게 큰 부담이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나왔던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제시문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의 사항을 비판한 후 가와 나의 관점을 충족하는 미래 동물원의 조건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쓰시오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0자 분량이고 시간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75분을 이제 써야 됩니다. 근데 100점 만점으로 이제 채점이 되는데요. 먼저 이제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해야 된다는 것은 이제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로 이 분량을 어떻게 요약할 것인가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한양대에서는 제시문을 가와 나가 같은 성격의 글이 아닙니다. 하나가 문학작품이라면 하나가 설명문이라든가 다른 종류의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종류의 어떤 글도 이제
요약하는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고, 더군다나 가와 나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의 사항을 비판하는 것은 단지 이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이해한 바를 다른 어떤 상황에 적용해서 이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비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우리 학생들이 많이 못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요약이 실제적으로는 이제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제 문제를 내는 거기 때문에 비교를 하라고 낼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어쨌든 모의 논술에서는 요약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요약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교하라고도 나왔기 때문에 비교 연습도 충분히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다의 사항을 비판하라는 것은 이제 가와 나의 내용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그걸 가지고 이제 적용하는 문제라서 만약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은 다의 내용을 이제 엉뚱하게 비판하는 문제가 생기겠죠. 더군다나 그 가와 나의 이해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 요구사항인 미래동물의 조건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쓰라는 그 문제 요구사항도 들어주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와 나의 관점을 충족하라는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제시문에 대한 이해를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차지하지 않는가라는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대비를 할 것이냐. 이제 주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이제 낯선 주제가 아닌가라고 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제시문이 많이 어려울까봐 상당히 이제 여러분이 많이 이제 논술 전반적으로 이제 힘들어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양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 이제 지난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주제는 이제 일상적이면서 시대적인 것.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작년 기출문제를 보면은 세대 간 의사소통의 문제라든가 문자 문화와 디지털 문화, 그 다음에 다문화 사회와 외국인 등용, 그 다음에 성공과 구조적 폭력에서 이건 작년에 나왔던 모의와 이제 인문 그 기출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작년이겠죠. 진로 선택의 어려움이라든가 기후 변화 관련 위험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래 사회 노동과 삶, 이런 주제들은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주제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뭐 프레임이라든가 뭐 생식과 화식, 그 다음에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도 사상, 이런 어떤 논술 주제들은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접할 수 있는 거고, 교과 과정을 통해서 흔히 한 번쯤 생각해 봤을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의 어떤 시사점이 생기는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런 주제, 굉장히 다양하고 평범한 주제들이긴 하지만 우리 일상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가 문제되고 있는 거, 요즘 사회가 문제되고 있는 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지방선거에 관련돼서 민주주의 어떤 그런 문제라든가 그런 것이 이제 문제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지도자상, 요 문제가 나왔을 때는 대통령 선거가 이제 임박해 있을 때였다는 걸 생각하면은 그냥 한양대가 문제를 마구잡이로 뽑지는 않고 그 사회에서 가장 관심이 있고 평범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 고3인 수험생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주제를 이제 문제로 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주제 면에서는 부담을 이제 갖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시사적인 문제에 너무 좀 이렇게 외면하지 말고, 아무래도 이제 국어, 영어, 수학 공부만 하다 보면 이제 그런 문제, 좀 뉴스라든가 그런 게 많이 좀 약간 소홀할 수 있는데, 가끔씩은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것이 문제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논술 문제 푸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 교과 내용에 대해서 일상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제가 일단 요약을 해봤는데요. 주제는 교과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겁니다.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시사적인 이슈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관련 교과의 단원을 연상해 보거나 보편적 관점을 찾아내는 연습이 필요하며, 이미 알고 있는 흔한 주제라도 새롭게 바라보는 연습도 병행되어야 한다. 어차피 지금까지 논술 문제들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요. 한번 나왔던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똑같이 나왔다고 했을 때 그 전에 나왔던 그 문제와 똑같은 관점에서 나온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항상 그걸 새롭게 볼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한번 지난 거라서 이제 나오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만약에 새롭게 나온다면 내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한번 해서 같은 문제라도 좀 약간 삐딱하게 어떻게 보면 좀 자기식으로 좀 생각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모든 학교에서 이제 그 제시문을 교과 과정에서 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한양대도 이제 그러한 이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작년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제시문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교과서에서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내고 있었기 때문에 올해 모의 논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과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제시문이 나왔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이 제시문을 읽을 때 난이도가 이렇게 많이 높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시도 난이도가 나눠지는 반면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요구하고 있는 그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출제가 교과서 수준으로 한정된다는 원칙이 더욱 강해질 것이므로 제시문의 난이도가 이제 교과서 수준으로 낮아진 대신 학교에서는 이제 그 변별 요소를 이제 갖추기 위해서 세부 조건을 좀 더 까다롭게 부여하거나 이제 복합적 사고와 창의성을 요구하는 식으로 이제 문제의 난이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대비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제시문만 제대로 이해하고 그냥 글을 써도 대충 이제 점수가 나오거나 이제 합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 제시문 이해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굉장히 평범한 문제이기 때문에 평범한 제시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문제를 어떻게 정확히 읽어낼 것이냐. 그리고 문제가 요구하는 바를 내가 어떻게 충족시켜 줄 것이냐 이 문제로 이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대비할 것이냐? 먼저 이제 논제 유형이나 주어진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논제와 조건을 좀 꼼꼼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논제를 이제 유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요약, 비교, 비판, 대안 제시 등 여러 내용을 이제 하나의 답안으로 복합적으로 담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이제 앞으로 이제 오늘 나왔던, 그러니까 3월 15일 오늘 나왔던 이제 문제를 보면은 실질적으로 요약하게 나왔지만 요약하게 나온다고 해서 앞으로 요약한다고만 나오는 거 아니죠. 이게 요약하기를 이제 참조하라 혹은 비교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2차와 3차를 통해서 어떻게 또 새로운 문제 유형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요약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판하는 거, 그 다음에 자신의 견해에 쓰는 거 어느 정도 틀이 있기 때문에요. 여기서 약간 변형되지 않을까라는 거.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유형이 나왔다 하더라도 큰 틀은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안에서 원하는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자가 원하는 답안을 작성하면 된다라는 것이 이제 저희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출제자는 여러분이 이제 배경 지식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물론 이제 독서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실제로 제시문을 이해할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이점이 있지만 여러분이 이제 배경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사장에서 마주하는 텍스트를 얼마나 잘 이해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러 주제를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실제로 그 주제에 대해서 뭐 배경 지식을 쓰기 위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내가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공부하는 그 교과 내용을 충실히 따라간다면 실제로 그 한양대에서 제시하는 그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출제 그 채점 포인트를 보면은 크게는 이제 A, B, C, F가 됩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이제 요구사항을 다 들어줬을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모의 논술에서 봤을 때는 세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보면은 요약하라 첫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비판하라 두 번째 요구사항이고요. 세 번째가 자신의 견해를 쓰시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 둘, 세 가지 이제 요구사항이 되는데요. 이 요구사항을 이제 이 천재 안에 다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여러분이 실제로 답안지에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 한번 그 판서를 통해서 간단히 한번 점검해 보죠. 그러니까 원고지가 실제로 길쭉하진 않지만 길쭉하다 생각하고 여러분은 여기서 세 가지 요구사항이니까 일단은 최소한 3개의 문단으로 나누겠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요약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두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비판이 나와야 되고요.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자신의 견해를 쓰겠죠. 자신의 견해를.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요구사항이 천자라는 그 하나의 완결된 글 속에 다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문단을 나눠서 정확히 그러니까 출제자의 요구에 맞게끔 이제 그 나눠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면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이 요약하고 그 다음에 비판하고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거는 알겠는데 문단을 나누지 않거나 이걸 막 섞어 쓰거나 아니면 순서를 바꾸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여기서 가와 나를 요약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비판이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이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가와 나의 내용을 요약하는 것을 바탕으로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잘 요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비판을 통해서 만약에 다의 사항을 비판했다. 실제로 제시문 다를 보면요. 그 동물원 얘기가 나옵니다. 동물원은 우리들이 실제로 친근하게 그리고 언제든지 그냥 가서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있어서 좋지만
아무래도 야생 속에 있는 동물들 못 보지만 동물원에 있는 동물 흔히 보니까.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동물원의 동물들은 어떤 느낌일까라는 거, 어떤 상황일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겠죠. 근데 비판을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시문에 나와 있는 가와 나의 상황, 요 두 가지를 이해한 바대로 이제 비판을 한 다음에 비판만 하면 안 되죠. 비판하고 나서면은 어떻게 돼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 나오죠. 미래 동물원의 조건. 그러니까 실제로 미래라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바람직한 동물원이라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수험생 여러분들의 견해를 한번 써봐라 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 비판을 바탕으로 또 자신의 견해를 써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순서대로 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답안지 안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천자로 써야 되니까 이 천자를 어떻게 배분할 것이냐가 또 문제돼요. 만약에 요약을 너무 많이 해서 비판을 적게 하거나 자신의 견해를 실제로 그냥 여러분이 글을 아무 생각 없이 만약에 개요 작성하지 않고 쓰다 보면은 요약을 만약 600자 하고 비판을 한 300자 하다 보면은 결국 자기 견해를 쓸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너무 과도하게 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처음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자신의 견해가 좀 중요하다고 보겠죠. 왜냐하면 요약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했다라는 거를 이제 드러내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압축된 어떤 문장으로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했다는 것을 표현하면 되고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나의 이해하는 바를 통해서 이제 다의 사항을 여러분이 비판을 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비판, 이 사항을 비판하고 이 비판에 대한 어떤 대안 제시 형태로 이제 자신의 견해를 쓰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형식적인 면 그리고 요구사항을 충족해줬다는 거 그래가지고 나오는 것이 이제 출제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여러분 보통 기출문제 보면 뒤에 보면 이제 채점 기준표 나오는데요. 출제에서 이제 채점 기준이 나오는데요. 그 기준을 보면은 이제 보통 이렇게 크게 나옵니다. A랑 B랑 C랑 F. 그래서 F는 이제 뭐 요구 사항과 전혀 관계없이 이제 딴 얘기 하거나 이제 뭐 300자 밑으로 쓰거나 분량을 못 채우거나 그러니까 내용적인 면에서 엉뚱한 얘기하거나 이제 분량을 형식적인 면을 충족하지 못한 답안이 F가 되고요. 당연히 이제 여러분이 합격하려면은 이제 A 답안을 써야 되겠죠. 근데 A 답안 안에서도 여러분 상중하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상중하.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A에서도 상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학교에서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리고 기출문제에 학생들의 답안을 보여줌으로써 어떤 답안이 여기에 충족되는지를 보여주겠습니다. 물론 만점 맞는 학생은 없죠. 하지만 여기 비슷하게 잘 쓰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답안을 보면은 학교가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한다면 일단은 내가 요약하라고 할 때 정확히 요약하는 내용. 그러니까 요약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만약 이거를 400자 이상 쓸 수 있겠어요? 그러면 비판이나 자신의 견해를 못 쓰잖아요. 이걸 합쳐봐야 600자라는 얘기인데 분량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요약을 짧게 하는 게 좋겠고 그 요약을 바탕으로 이제 비판을 좀 제대로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많이 써봐야 한 300자 정도. 여기서는 300자 정도 분량을 써주고요. 비판도 마찬가지겠죠. 300자 정도 써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견해 쪽을 한 400자 정도 좀 많이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물론 이건 자신의 능력이에요. 내가 견해를 많이 못 쓰겠다 싶으면 이걸 좀 줄이고 여기서 늘리거나 살짝 늘릴 수 있겠죠. 하지만 대략적으로 천자가 주어졌을 때는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분량을 배분해야 된다는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600자, 800자에 나눠졌기 때문에 사실 부담이 없었어요. 그냥 그 안에서만 쓰면 되니까. 요구사항도 뭐 2가지 정도, 3가지라 하더라도 어차피 그 분량이 적었기 때문에 크게 부담이 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천자 안에서 자신이 이제 어떻게 글을 쓸 것인지 그 형식 면에서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천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감점을 당하면 안 되겠죠. 최소한 가점은, 그러니까 내가 잘 써서 더 플러스 되는 점수가 있을지언정 내가 만약에 못 써가지고 내가 3가지 요구사항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감점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감점. 근데 감점의 기준은 보통 형식적인 면이에요. 형식적인 거.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이 조금만 주의하면 흔히 이제 감점을 0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절대로 감점을 당해서는 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감점을 당하지 않는 그런 전략을 통해서 일단은 그 요구사항에서 이제 점수가 깎이지 않게 해야 되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제 중이 아니라 상으로 올라갈 때 중요한 것이 이제 창의성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비판까지는 제시문을 정확히 이해한 학생이라면 다 쓸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견해는 아마 학생마다 천차만별로 다 다를 거예요. 여기서 이제 자신만의 독창적인 어떤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논술을 대비해야 될 때 주의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은 실질적으로 지금 한양대가 시험을 이제 수능 이후로 보기 때문에 지금 3월 달부터 꾸준히 준비를 하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한양대 그 수능 최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수능만으로 이제 물론 학생부가 있긴 하지만 수능만으로 이제 그 논술만으로 이제 당락이 결정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오히려 논술 준비를 좀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얘기한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좀 자세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내용 면에서는 이제 주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는 평범한 내용이라는 거, 그러니까 교과 내용을 이제 충실히 따라온 학생이라면 이제 접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고, 약간의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시사적인 문제도 좀 들어갈 수 있으니까 좀 사회에서 중요시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제시문의 난이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문제 요구사항이 좀 까다로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까다로운 요구사항을 여러분이 들어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나왔던 그 한양대의 그 어떤 그 기출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유형별로 충분히 연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유형은 말씀드렸듯이 요약이라든가 뭐 비판이라든가 비교라든가 그다음에 견해 제시 같은 것이 반드시 들어간다. 그러니까 거기서 철저히 대비하면은 한양대의 문제가 아무리 좀 다르게 변형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요구 사항에 맞춰서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이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형식적인 면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건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만약에 분량에 대해서 이제 천자라는 어떤 제한이 있기 때문에 천자 안에 이제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분량을 어떻게 배정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형식적인 면이 실질적으로 이제 감점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단을 어떻게 잘 나누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면은 굉장히 연습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양대 특유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거기에 잘 적응해서 연습을 해둔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의 뭐 다른 학교와도 좀 겹치기도 하니까 한양대 논술을 준비한다고 해서 한양대만 가겠다 이런 거 아니고 당연히 뭐 고대라든가 다른 그 밖의 학교들도 충분히 여러분이 노려볼 수 있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6군데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중에 한 군데는 반드시 한양대를 넣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실제로 수능을 어떻게 볼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수능 최저 등급이 없는 한양대라면 여러분이 논술 준비를 충분히 했다면 논술만으로도 충분히 대학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논술 잘하는 학생들이 뭐 수능도 잘하고 그러면 다 좋겠지만 각자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재수생 같은 경우에야 논술보다는 그냥 수능으로만 대학을 뽑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3학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재수생은 아무래도 1년 더 공부했기 때문에 수능에서 좀 더 약간 자신감을 가질 테고 그런 입장에서라면 오히려 재학생들은 그 한양대 수능의 최저 등급이 없는 그 한양대를 한번 이번 기회에 노려보고 한번 열심히 준비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 충분한 시간 동안 우리가 철저히 준비한다면 한양대에는 반드시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강의 뭐 자세한 이제 뭐 모의 논술에 대한 어떤 그 자세한 해제 강의라든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한양대 준비를 위한 철저한 어떤 그 시스템적으로 체계적으로 대한 어떤 그 커리큘럼이 이제 로고스 논술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상담을 해보시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같이 자기 고민을 얘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으로 이제 제 강의 철제 경향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